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랑받는 여자 사주를 알아본 후 간지동의 적절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떤 사람은 잘난 것도 하나도 없지만 질투가 날 정도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어떤 이는 그지없이 고운데도 정없는 남자를 만나 외롭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났다고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사랑을 못 받는 것도 아닌 것이 팔자라고 보는데요. 예쁘고 잘난 사람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팔자의 이치입니다.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주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요. 받는 것은 인성이고 주는 것은 식상입니다. 인성이 있는 사람은 받으려 하고 받을 수도 있고, 식상이 있는 사람은 주려 하고 줄 수도 있는 심리이지요. 사랑을 받으려면 인성이 있어야 하고, 사랑을 주려면 식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인성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고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며, 식상이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성이 충극당하지 않고 관인상생되면 남자의 사랑을 받게 되지요. 관인상생도 정인과 편인이 다르고 관성도 정관과 편관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자의 사랑을 가장 잘 받는 것이 정관을 정인으로 받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라도 인성이 일간을 생해야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인성이 일간이 아닌 다른 비겁을 생한다면 다른 여자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제대로 된 사랑을 받는 형태는 일지의 정인이 있어 정관으로부터 관인상생이 되면서 인성이나 관성이 다른 글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면 가장 좋은 형태라고 봅니다. 정인과 정관이 천간으로 관인상생하는 여명도 사랑을 받긴 하지만 사랑의 종류와 방향이 조금은 다르지요. 천간으로 관인상생되는 경우는 밖에만 나가면 세상 남자들이 모두 나를 좋아하고 인기를 얻게 되며, 남편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나를 매우 매우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지지로 관인상승이 되지 않으면 집에서는 사랑을 못 받는 것이므로 겉모습뿐인 사랑인데요. 더구나 지지가 상처를 받아 복잡해지면 밖에서는 공주 취급을 받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피곤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정품으로 받는 것이라서 100%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고, 편의는 비품이라서 반쪽짜리 사랑이죠. 때로는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편의는 자기 자신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과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고, 편과는 기복이 있으면서 자주 바뀌는 사랑이지요. 정과는 이성적이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주면서 꾸준한 것이라면, 편과는 감정적이라서 좋을 때와 나쁠 때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편과는 애정을 주면 잘 못 벌어다 주고 잘 벌어다 주면 애정을 안 주는 반쪽짜리 사랑이지요. 여자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인데요. 인성이 왜곡되면 왜곡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인성이 없으면 남자의 사랑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본인도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간지동인 일진에 찾아오는 상담자는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나 시비를 겪는 사람이 있지요. 그 상담의 목적은 합의나 화해,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파경 직전의 가정이나 불행에서 오는 시비나 분쟁이 화해나 화합이 성립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간지동일에 간지동 시간을 택해 어려운 일에 사정을 하면 화해나 합의가 가능하지요. 정치적인 여야의 분쟁도
간지동년이나 월일을 택해서 화해를 하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해를 위한 택일도 상대방의 띠에 삼합에 해당하는 간지동일이 확률이 높고, 상대가 남자라면 양간지동, 여자라면 음간지동 일을 택하면 사건 전개가 더욱 유리합니다. 간지동이 원국에 있는 사람은 부부의 금실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 간지동 연생은 대개 헤어졌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거나 부부 금슬이 불미한 것이 사실이고, 사업인은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고, 직장인이라면 맞벌이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원국에 간지동이 있거나 간지동인의 지인이 궁합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면 두 군데 혼처를 놓고 생각하는 중이거나 두 군데를 놓고 애정 행각을 벌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국에 있는 간지동은 기둥 위치에 상관없이 똑같이 작용하지요. 년주에 있으면 초년부터, 월주는 작년부터, 일주는 중년, 시주는 말년에 분쟁 시비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운이 간지동 대운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누구와 분쟁이나 시비 사건으로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 싸움의 상대는 그 대운을 기준해서 식신에 해당하는 인자가 명주의 일간에 해당하는 육친입니다. 예컨대 병자 일주가 갑인대운에 살고 있다면 갑의 식신은 병이 되고, 그 병은 병일주의 비견이니까 형제나 친척과의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숙지만 하고 있다면 간지동의 대운이 오기 전에 미리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간지동 대운에서 발생하는 시비 분쟁 사건은 결국에는 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간지동 대운에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한다면 경쟁이 심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원국에 간지동이 있는데 간지동 대운이라면 부부불화로 이혼이나 별거하게 되는데요. 이와 상이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결합으로 가게 됩니다. 간지동 대운이 진한 사람은 외교 수완이 뛰어난 타협의 명수라는 자질을 인정받지요. 또 간지동 대운에 있는 사람이 사업 부진을 호소한다면 두 가지 일을 벌여놓은 상황이므로 한 가지 사업에만 전념하라고 충고해 줄 수 있고, 간지동띠에 해당하는 사람이 간지동년을 만나면 어떤 상태이든 간에 화합작용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발전적인 좋은 운세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국이 간지동이면 어떤 직장에서 해임됐다 하더라도 다시 복직이 따르는 이익이 있고, 반대로 악인이나 불륜 관계를 청산했다 하더라도 다시 만나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를 중퇴했다가 다시 복학한다든지, 이혼하려다가 다시 화해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도둑질을 했던 집을 다시 찾아가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단절되었다가 다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원국의 간지동이나 대운이 간지동으로 들어간 사람은 정치 외교 쪽으로 진출하면 10분 실력을 발휘하고, 대학 진학학과도 정치 외교학과나 관광학과가 잘 맞을 수 있지요. 사법계라면 분쟁을 조정하는 판사직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고, 간지동 해에는 나라 안에 혼란스러운 분쟁 사건이 일어나도 결국은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